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6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1%대 하락을 보인 것은 정말 오랜만인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은 그 지표의 영향이 좀 컸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시장은 전체 산업의 서비스업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서비스업 PMI 지수, 그러니까 비제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56.5가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가 53.7, 전월이 54.4. 그러면 굉장히 견고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고용도 완전 고용인데 이것까지 견고하니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금리를 더 올릴 거다.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속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업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업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이 결국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거고 그러한 금리 올리는 것이 공포를 확산, 주식 투자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은 내년도 2월에 첫 FOMC가 있잖아요. 내년에도 1년에 6번 FOMC가 있는데 내년도 2월에도 0.25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가능성이 열리는 그 상황이죠. 아시금 12월 달 13일 14일 날 아마 FOMC 회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때도 빅 스텝이 지금 거의 확정적이죠. 뭐 자이언트 스텝 한 24% 되지만 어쨌든 빅 스텝이 75%, 6% 정도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이었는데 갑자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다음 거도 빅스텝일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어요. 2년물에 10년물에 좀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미국 시장이 사실 많은 실마리를 시장이 제공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에 대한 얘기를 메리델리라는 그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고 그 위에 다른 그 지역은행 총재나 또 연준 이사들이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연준이 제롬 파월의 발언에 그냥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임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뭐 당연한 거를 또 확정시키면서 주가가 올랐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임스 블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7%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 7%로 금리 인상 가능하다. 그 이번에 금리 올리면 4.5, 4.75 아니에요? 그럼 2.5 정도가 더 갈 수 있어요. 2.5면요. 어저께 가만히 세어보니까 빅 스텝이 3번에 베이비 스텝이 2번을 해야 돼요. 2번에서 3번.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럼 2.25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만약에 7%를 목표치로 제임스 블라드가 제시한 7%를 목표로 한다면 내년에 빅스텝 3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빅스텝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알려지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또 진짠가 뭐 이런 분위기로 해서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지표가 좋긴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고용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고용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서비스업은 안 좋아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업이 미국 산업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용이 나빠지면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따졌을 때 고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로는 미국 경기 탄탄한 건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올 거라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고용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불안감, 공포감, 뭐 그걸로 주가를 끌어내리긴 했지만 사실 3%대까지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 시장 다우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나스닥은 빠졌지만 다우는 빠진 적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다면 이제 시장에 뭐 어떤 지표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메말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실적으로 뭐 받치고 뭐로 받치고 다 받쳐도 사실은 추세 전환으로 가는 건 어렵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될 그 시점이 이제 도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은 다우는 1.4%, 나스닥 1.9% 하락한 모습이네요.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빠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금리 인상을 했는데 빠진 게 없죠.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빠진 게 있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다우가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저는 사실 이 차트가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무너졌다고 보는데 버텼거든요.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버티면 빠질 때 깊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빠질 때 굉장히 깊다. 그래서 이게 깊은 하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깊은 하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하락은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 지금 횡보죠. 나스닥 종합은 사실 계속 횡보예요. 오히려 나스닥 종합이 다우보다 더 잘 버틴 거예요. 주가는 올라왔지만 지표상이나 어떤 부분 나스닥이 잘 버틴 거죠. 그렇지만 나스닥은 반등을 못 해준 거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다우보다 더 거세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기로에 접어드는 상황이 아닐까. 그게 뭐 지표로 인해서 뭐 금리를 더 올릴 거에 대한 뭐 공포감 뭐 이런 게 있었지 모르겠지만 뭐 이유를 항상 만들어내죠. 미국 시장은 항상 그 이유가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저는 이제 요즘 환율을 매일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기로거든요. 시장에서는 1200원 얘기를 하고 왜냐면 1200원 들어가면 위험자산 위험해지잖아요. 1200원 위험자산의 기회가 오는 거고 다시 1300원 되면 위험자산이 위험해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00원대 내려오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해요. 특히 이 내려온 게 한 달도 안 돼서 다 내려와서 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환율은 요 근래 사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칠 때 한 번에 다 미쳐버리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미친다 뜻이 아니라 영향을 준다 그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향을 줄 때 안 주다가 한 번에 주거든요. 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환율은 뭐 저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까지는 환율은 아마 저점으로 내려가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상으로는 여기아니라서 1305원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1200원대에서 3일째 놀고 있는데 1305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1300원 장중에 터치를 하고 1302원인가 3원에 끝난 걸로 지금 보는데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305원에 끝났네요. 1305원 77전. 그러니까 1307원까지 갔다가 1305원 77전에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15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오늘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개파락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으면 메우고 가야지 그냥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 환율을 내릴 만한 재료가 제일 중요한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이 멈춰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금리 인상 내년까지는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코스피가 2403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코스피가 어디 2419에 끝났어요.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2400대의 초반의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2400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죠. 아시겠지만 지금 어제 그제 그쵸? 어제하고 금요일 그제가 아니라 금요일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해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차이나런이 되돌아간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 봉쇄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외 리포트를 보면 중국 시장이 지금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중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믿지 않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돈이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중국장 여하튼 국내장이 중국과 반대의 모습을 한 2, 3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